가정을 지키려 했던 제 20년은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처가 식구들까지.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이혼 도장을 찍었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민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 유진이 현관 앞 거울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어요. 빨간색을 발랐다가 지우고 분홍색을 발랐다가 또 지우고 평소 화장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민철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유진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새로 산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원피스, 그리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나가?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유진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응, 잠깐 동창 만나러. 또? 유진이 민철을 흘끔 보더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민철은 속으로 셌어요. 세 번째였어요. 이번 주에만. 지난주에도 2번, 그 전주에도 2번. 요즘 들어 동창 만남이 부쩍 늘었거든요. 누구랑 만나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들. 유진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희랑 미순이랑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을 텐데요. 언제 와? 일찍 올게. 유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철은 새로운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진한 향이었습니다. 언제 샀지? 민철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먼저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 대신 외출복을 자주 입게 됐고 색깔도 예전에 무난한 색상에서 밝고 화려한 색으로 바뀌었어요. 화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립밤 정도만 발랐는데 요즘은 파운데이션부터 아이섀도우까지 꽤 정성을 들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대충 놓아두곤 했는데 요즘은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유진이 아침에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거지를 바로 했을 텐데 오늘은 외출 준비에 바빠서 그랬나 봐요. 아빠 뭐해? 대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민철은 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서연은 민철을 많이 닮았어요. 둥근 얼굴에 따뜻한 눈매, 그리고 차분한 성격까지.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엄마는? 나가셨어. 친구 만나러. 아, 또? 서연도 눈치를 챘나 봐요. 민철은 딸이 뭘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연아, 저녁 뭐 먹고 싶어? 뭐가 좋을까?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엄마 없어도 우리끼리 먹을 수 있지. 서연이 민철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요즘 정말 자주 나가시는 것 같지 않아? 역시 딸도 느끼고 있었어요. 민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겠지. 그런가? 근데 아빠,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 어떻게? 핸드폰을 계속 보시잖아. 그리고 메시지 올 때마다 웃으시고. 민철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딸도 알아챌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전화 받으실 때 베란다로 나가셨어.
예전에는 그냥 거실에서 받으셨는데. 전화? 응. 김 선배님이라고 하시더라. 김 선배? 민철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유진이 그런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또 뭐가 이상해? 옷도 예뻐지시고,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아, 그리고 새 향수도 사셨어. 서연이 하나씩 말할 때마다 민철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딸이 보기에도 그 정도라면 정말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밝아지시는 건 좋은 거 아닐까? 민철은 일부러 긍정적으로 말해봤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물론 좋죠. 근데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다르다고? 예전에는 우리 때문에 웃으셨는데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웃으시는 것 같아요. 서연의 말이 민철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최근 들어 유진이 웃는 이유가 바뀐 것 같았어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서 핸드폰을 볼 때 더 환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빠도 느끼셨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아빠도 좀. 부녀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민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드세요. 몇 시에 와? 아직 잘 모르겠어. 일찍 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민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 같으면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지, 누구랑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줬을 텐데요. 엄마 늦으신데? 응. 그럼 우리 둘이서 치킨 시켜 먹을까? 서연이 밝게 제안했지만 민철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철과 서연은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유진이 이것저것 챙겨주며 떠들썩했을 텐데 둘만 있으니 조용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요즘 왜 자주 나가시는지. 민철은 고민했어요. 물론 궁금했지만 자칫 의심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치킨이 도착하고 부녀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어요. 유진은 오후 3시에 나갔으니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오실까요? 곧 오시겠지. 하지만 민철도 확신이 없었어요. 최근 들어 유진의 외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거든요. 9시가 되고 10시가 되어도 유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철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아빠, 저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서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응, 그래. 엄마 오시면 안녕히 주무시라고 전해드려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민철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오는 조용한 거실에서 민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민철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한 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용실에 다녀온 후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젊어 보이고 예뻤거든요. 그 다음에는 옷을 새로 샀어요. 백화점에 다녀왔다며 쇼핑백을 들고 왔는데 평소보다 화려한 옷들이었습니다. 민철은 아내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상했어요.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철은 소파에 기대어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20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물론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은 뭔가 달랐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철은 결국 유진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여보, 아, 미안해. 아직 못 가겠어.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다는 듯이요. 언제 와? 곧 갈게. 누구랑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더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민철은 더 답답해졌어요. 유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유진이 집에 돌아온 건 12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현관 소리를 듣고 민철이 나가보니 유진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화장은 조금 지워졌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늦었네. 민철이 말하자 유진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만났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재밌었나 봐. 응, 정말 재밌었어. 유진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말해줬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민철은 잠시 후 방에 들어갔어요. 유진은 화장을 지우고 있었는데, 거울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민철이 침대에 앉으며 물어보자 유진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누구누구? 여러 명이야.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민철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민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진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새로 산 옷들, 진해진 화장, 자주 가는 미용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까지. 혹시 정말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민철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 그냥 중년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옆에서 유진이 스르륵 잠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요. 민철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일부터는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유진의 외출은 계속되었어요. 김 선배와의 만남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직접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 민철에게 전화가 왔어요. 처가에서였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가라. 장모님 박순희 씨의 전화였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랑 서연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온 가족이 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민철은 처가를 좋아했어요. 장인어른 박정호 씨와 장모님 모두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가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철은 유진, 서연과 함께 처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유진이 계속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연락해? 민철이 운전하면서 물어보자 유진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응? 아, 친구들이랑. 또 동창회 얘기? 응, 비슷한 거. 유진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본 유진의 표정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친구들이랑 자주 연락하시네요. 뒤쪽에 앉아있던 서연이 말했어요. 유진이 휙 돌아보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상해? 아니에요. 그냥 예전보다 많이 연락하시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좋잖아. 유진의 대답은 약간 방어적이었어요. 민철은 그 톤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처가에 도착하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당에 있던 장인어른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민철이 인사를 드리는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도착하셨네요. 민철이 거실로 들어가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외모도 나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민철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민철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유진이 먼저 나섰어요. 유진의 얼굴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김 선배님이야. 내가 말했잖아. 김 선배.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민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가에 왜 이 사람이 와 있는 거지?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민철은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김민수의 악수는 자신감 있고 당당했어요. 민철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유진 씨가 항상 자랑하시더라고요. 김민수의 말에 민철은 더욱 당황했어요. 유진이 자신 얘기를 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된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장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자, 모두 앉아. 민수 씨도 편하게 하세요. 장모님이 김민수에게 정말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김 선배님이 어떻게 여기 계신지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장인어른이 대답했어요. 유진이가 모셔왔지. 좋은 분이더라고. 모셔왔다? 민철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처가에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남편인 자신에게 미리 얘기도 없이? 민수 씨가 유진이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래. 장모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민철의 의문은 더 커졌어요. 고등학교 선배를 처가에까지 데려올 이유가 뭘까? 거실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김민수는 마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고 유진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김민수를 환대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민철만 어색하게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도 인사드려야 되나요? 서연이 민철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봤어요. 딸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장모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습니다. 민수 씨, 회사는 어디 다니신다고 했죠? 장인어른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합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나름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래도 요즘 건설업이 괜찮다고 하던데. 네, 감사하게도 일이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김민수의 대답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민철은 그저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참 재미있게 얘기를 잘하시더라고. 장모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웃게 해주니 고맙네요. 장모님의 말에 민철은 젓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웃게 해준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민철은 장모님을 바라봤지만 장모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김민수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제가 오히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진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유진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민철이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집에서 본 게 언제였을까? 민철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수 씨는 결혼은 안 하셨나요? 서연이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김민수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장모님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 민수 씨 같은 좋은 분이 혼자 계시니 안타깝네. 민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실례지만 어떤 관계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유진이 민철을 노려보듯 쳐다봤어요. 민철아, 장인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친구들끼리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건데. 친구? 민철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인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친구 관계를 맺고 그 남자를 처가에까지 데려오는데 그냥 친구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민철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장모님이 말을 끊으셨어요. 유진이가 요즘 얼마나 밝아졌는데. 좋은 친구 만나서 기분 좋아하는 걸 뭘 그렇게 해. 민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서연이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만 먹자. 민철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어디 가려고?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에. 벌써? 이제 와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민철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처가 식구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민수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있어서 불편하셨나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 서연이 물었어요. 아빠, 뭐가 문제야? 아니다. 그냥. 민철은 운전대를 꽉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급하게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잠깐. 유진이 차 옆으로 뛰어왔어요. 민철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와? 나 혼자 집에 가 있을게. 당신은 계속 있어.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아니야. 너는 김 선배님하고 더 이야기해. 민철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화난 거야? 화나지 않았어. 그냥 집에 갈 일이 있다고. 민철은 그렇게 말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보니 유진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저분과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철은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김민수의 자연스러운 모습, 유진의 밝은 표정, 그리고 처가 식구들의 당연한 반응까지.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유진이 김민수와 만나는 게 단순한 동창 모임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관계일까? 민철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어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어야 할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유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요. 서연이 라면을 끓여서 아버지와 함께 먹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오실까? 모르겠다. 아빠가 먼저 나와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닐까요? 글쎄, 민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불안했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유진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민철이 나가보니 유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온 거야? 유진이 신발을 벗으며 물어봤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어. 갑자기 왜 그래? 민철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진아, 김민수 씨와 정확히 어떤 관계야? 말했잖아. 고등학교 선배. 그게 다야? 유진이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응, 그게 다야. 민철은 유진의 눈을 보며 느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2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처가에 그분이 올 거라고? 갑자기 결정된 일이었어. 갑자기, 응, 엄마가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장모님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미리 계획된 일이었을 거예요. 민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유진이 계속 거짓말을 할 텐데 뭐하러 계속 물어보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민철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민철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처가에서 본 김민수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가족들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자신만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진의 행동도 더욱 이상해졌어요. 처가 사건 이후로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할 때 어색해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이제는 그냥 나간다고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또 김 선배님 만나러 가? 어느 날 저녁 민철이 물어보자 유진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응, 언제 와? 늦을 거야. 더 이상 일찍 올게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철은 유진의 변화된 태도에서 뭔가 결정적인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돌아온 건 새벽 1시였어요. 민철은 잠든 척하며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표정이 묘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회사 동료인 강수영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수영은 민철보다 3살 많은 선배로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수영이 형, 잠깐 상의할 게 있는데 점심시간에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 심각해 보이네. 아내가 요즘 이상해. 민철은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유진의 변화된 모습부터 김민수와의 만남, 처가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민철아,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처가에서 다른 남자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게다가 남편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수영의 말에 민철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정말 외도하고 있는 건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봐야 알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증거?
사진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둘이 함께 있는 걸 너가 직접 봤다든지. 수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철아,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차근차근 확인해보고 대응해야 해. 민철은 수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철은 일찍 퇴근했어요. 유진이 외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유진이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민철은 조심스럽게 유진을 따라갔어요. 유진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민철도 같은 전동차에 탔지만 다른 칸에서 지켜봤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유진은 한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민철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김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철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친구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호텔 로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그들이 언제 나올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철은 서연에게 물어봤어요. 서연아, 엄마가 언제 나가셨어? 3시쯤요. 왜요? 그냥. 민철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6시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났네요. 호텔에서 3시간이라. 민철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진이 돌아온 건 10시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민철이 물어보자 유진이 대답했어요. 김 선배님이랑 커피 마셨어. 어디서? 강남 쪽에서. 호텔에서? 민철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야? 나 봤어. 너희가 호텔 들어가는 거. 유진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한 척했어요. 호텔 카페에서 차 마신 거야. 뭘 이상하게 생각해? 호텔 카페? 응. 조용해서 좋더라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철이 본 건 로비였지 카페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팔짱까지 끼고 들어갔는데 카페에 갔다고? 유진아, 정말로 김민수 씨와 그냥 친구 사이야? 민철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유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물어봐? 그럼 왜 나한테 숨겨? 만날 때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적 없어.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정말 친구야. 친구가 호텔에 팔짱 끼고 들어가? 팔짱? 언제 팔짱 꼈어? 유진이 완전히 부인했지만 민철은 자신이 본 걸 믿었어요. 유진아, 이제 그만해. 나도 바보가 아니야. 뭘 그만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유진이 소리를 지르자 서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왜 싸워요? 안 싸워. 들어가 있어. 민철이 딸에게 말했지만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유진아,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민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얘기할 게 뭐 있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내일부터는 김민수 씨 만나지 마. 왜? 의심받기 싫으면. 유진이 한참 민철을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싫어. 뭐? 싫다고 당신한테 그런 권리 없어. 민철은 유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권리가 없다고? 남편에게? 유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친구 만나는 것까지 간섭하지 마. 친구라면 당당하게 소개하지. 왜 숨겨? 숨긴 게 아니라고.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해요. 왜 이래요?
딸의 울음소리에 민철과 유진이 모두 멈췄어요. 민철은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날 밤 민철은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유진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거든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차려주고 민철에게 다녀오세요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민철은 회사에서 수영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형, 이거 정말 외도 맞지? 당연하지. 호텔에 팔짱 끼고 들어가는데 뭐가 더 필요해? 수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더 확실히 잡아야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어떻게?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너가 직접 더 자세히 추적해 보거나. 민철은 고민했어요. 탐정사무소는 비용도 많이 들고 뭔가 어색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고, 그때 수영이 제안했어요. 내가 도와줄까? 너 대신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 정말? 응. 친구 일인데 뭐. 민철은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다음 주 유진이 또 외출한다고 하자 수영이 대신 따라가기로 했어요. 민철은 수영에게 유진의 사진을 보여주고 평소 외출 패턴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수영은 오후에 민철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철아, 큰일이다. 왜? 둘이 모텔에 들어갔어. 민철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응. 내가 사진도 찍었어. 확실한 증거야. 사진을. 민철은 잠깐 말이 막혔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기쁨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거움이 더 컸거든요. 민철아, 괜찮아? 응. 고마워,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철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그래, 그게 좋겠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철은 사무실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유진이 정말로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건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철은 서연 생각이 났어요. 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좀 더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생각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철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다녀왔어? 응, 재밌었어. 유진도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죄책감 같은 건 미세하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남편으로 살지는 않겠다고. 유진이 자신을 우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두어 주가 흐르면서 민철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수영의 도움으로 유진과 김민수가 함께 있는 사진을 여러 장 확보했고 유진의 거짓말도 하나씩 정리해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대응을 해야 할 때였어요. 민철은 먼저 처가와 이야기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래도 유진의 부모님께서 상황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설령 모르신다 하더라도 사위인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철은 혼자서 처가를 찾아갔어요. 유진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혼자 왔네? 장모님 박순희 씨가 놀라며 맞아주셨어요. 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 아버님도 계시니까 같이 얘기하자. 거실로 들어가니 장인어른 박정호 씨도 계셨어요. 민철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응, 왔구나. 무슨 일로? 장인어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유진이 일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유진이가 뭔데? 장모님이 물어보셨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유진이가 요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다른 남자? 장모님이 반문하셨지만 놀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김민수라고 지난번에 여기 왔던 사람이에요. 아, 민수 씨.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과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아버님,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철이 핸드폰을 꺼내 수영이 찍어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유진과 김민수가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진을 보셨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담담하게 물어보셨어요. 아버님, 이건 명백한 외도입니다. 외도라고 하기엔. 장모님이 말끝을 흐리셨어요. 어머님,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데 이해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민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철아. 장인어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애가 다 컸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현실이라니요? 유진이가 행복해하잖아. 요즘 얼마나 밝아졌는데. 민철은 장인어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님, 지금 제 아내의 외도를 옹호하시는 건가요? 옹호가 아니라 장모님이 나서셨어요. 민철아,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결혼하고 2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면서 그게 외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나요? 정당화가 아니라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민철은 믿을 수 없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딸의 외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애도 다 컸으니까. 장인어른이 말씀을 하시다가 멈추셨어요. 뭐라고요? 이혼을 생각해봐라. 장인어른의 말에 민철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혼이라고요? 서연이도 이제 대학생이잖아. 부모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버님,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철아, 흥분하지 마. 장모님이 달래듯 말씀하셨어요. 유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새로운 인생이라뇨? 젊을 때 결혼해서 고생만 했잖아.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민철은 처가 식구들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동안 사위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쳐지다니. 그럼 제가 여태까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장인어른의 대답은 너무 냉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잖아. 유진이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선택이라뇨?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이라고 하기엔. 장모님이 또 말끝을 흐리셨어요. 민철아, 너도 솔직히 유진이랑 요즘 어땠어? 부부 같았어? 민철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유진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외도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가 소원하다고 외도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외도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랑이라고 생각해봐. 장모님의 말에 민철은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요? 서연이는 유진이가 키우지. 제가 친아버지인데요.
민철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해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에요? 민철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무슨 소리야? 유진이와 김민수 씨를 일부러 만나게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장모님이 부인하셨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럼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김민수 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건 장인어른이 머뭇거리셨어요. 유진이가 부탁해서 언제부터요?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민철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전부터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 저만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속인 게 아니라 속인 거죠. 20년을 한 가족으로 지냈는데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민철이 소리를 지르자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철아, 목소리 낮춰.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웃들이 들을 수 있잖아. 이웃들 걱정은 하시면서 제 걱정은 안 하시는군요. 민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민철아. 장모님이 부르셨지만 민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진이한테 잘 전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건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민철은 그렇게 말하고 처가를 나왔어요. 뒤에서 장모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민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처가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외도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가족들까지 모두 등을 돌린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갔다 왔다며? 유진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응?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부모님이 얼마나 당황하셨는데. 당황? 이미 다 알고 계셨던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할 일은 아니잖아. 민철은 유진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고 있잖아요. 유진아, 사과해. 뭘? 김민수와의 일. 사과하라고. 사과할 일이 없어. 없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친구 만난 거야. 민철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거야? 그건 유진이 잠깐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하든 상관없어. 이제 끝났으니까. 뭐가 끝났어? 우리. 민철이 단호하게 말하자 유진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너희들이 다 정해놓은 일이잖아. 무슨 뜻이야? 모르는 척하지 마. 너희 부모님이 다 말씀하셨어. 유진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민철아,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얘기할 게 뭐 있어? 이미 결론이 난 일인데. 결론이라니. 이혼하자. 민철의 말에 유진이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 너가 키우라고 했잖아. 양육비는? 유진이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정말로 모든 걸 계획해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김민수가 있잖아. 민철아, 이제 그만해. 집에 가서 짐 싸놔. 민철은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유진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철은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어떻게 됐어? 처가에서 완전히 배신당했어. 민철은 처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복수할 거야. 복수? 응. 유진이와 김민수, 그리고 처가까지 모두 혼내줄 거야. 수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철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감정적이 아니야. 계획적으로 할 거야. 어떻게? 민철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철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텔에서 잤어요. 유진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서연에게는 출장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서 민철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자신을 이렇게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민철의 머릿속에서 복수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충분한 고민 끝에 민철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처가에서 받은 모욕과 유진의 당당한 태도를 보며 이제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철은 다음날 아침 일찍 수영에게 전화했어요. 형, 나야. 오늘 시간 돼? 응, 왜? 어제 처가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심각한 상황이야. 1시간 후 민철과 수영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철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이혼하라고? 수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완전 미쳤네. 20년 사위를 그딴 식으로 대하다니.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민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 나 정말 복수하고 싶어? 복수라고 하면? 유진이랑 김민수, 그리고 처가까지 모두 제대로 혼내주고 싶어? 수영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철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감정적이 아니야.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 민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렸잖아. 이대로 넘어가면 내가 정말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더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겠어. 민철은 계획을 설명했어요. 지금까지는 사진만 몇 장 있잖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필요해? 응. 대화 내용이라든지 둘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녹음 같은 거?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어떻게 구할 건데? 유진이 핸드폰을 확인해 봐야겠어. 그게 가능해? 한번 시도해 볼게. 그날 오후 민철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유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유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모텔에서 잤어. 모텔? 응. 집에 오고 싶지 않아서. 민철의 말에 유진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민철아, 우리 진짜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할 게 뭐 있어? 어제 우리 부모님께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민철은 유진을 쳐다봤어요. 지금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심하게?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할 일은 아니었잖아. 그럼 어떻게 말해야 했어? 고맙다고? 유진이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유진아, 나한테 사과해. 뭘? 김민수와의 일. 그리고 나를 속인 일. 나는 속인 적 없어.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민철이 단호하게 말하자 유진이 짜증을 냈어요. 아, 정말. 왜 자꾸 그래?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
민수 선배님과는 정말 그냥 친구야. 친구가 호텔에 팔짱 끼고 들어가? 그건 유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건 뭐야? 설명해봐. 설명할 게 없어. 오해야. 오해? 민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핸드폰 좀 보여줘. 핸드폰? 응. 김민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왜 내 핸드폰을 봐?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 그건 사생활이야. 사생활? 부부 사이에? 부부라고 해도 개인적인 영역은 있어. 유진이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숨길 게 있다는 것을요. 유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민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민수와 정말 그냥 친구야? 유진이 한참 민철을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응,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 방식대로 해보겠어. 무슨 뜻이야? 두고 봐. 민철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유진이 뒤따라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민철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외도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치니 여러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민철의 눈에 띈 건 핸드폰 복구 프로그램이었어요.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철은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유진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잠깐 빌려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유진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결국 12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유진의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다행히 지문 인식이 되어 있어서 유진의 엄지손가락으로 잠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먼저 메시지부터 확인해 봤어요. 김민수와의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나라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민철이한테 들킬 뻔해서 스릴 넘치더라. 나도. 그런데 조심해야겠어.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괜찮아. 어차피 곧 이혼할 거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우리 편이야. 민철이보다 당신이 낫다고 하시더라. 민철은 메시지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어요. 이런 대화가 벌써 2달 전부터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기 훨씬 전부터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민철은 스크린샷을 찍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복구 프로그램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삭제된 메시지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작업을 마치고 유진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유진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유진도 별다른 의심 없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유진이 물어봤어요. 회사 가야지. 저녁에는? 모르겠어. 친구나 만날까 봐. 민철의 대답에 유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김민수와 만날 계획이 있나 봐요. 회사에 도착한 민철은 수영을 불렀어요. 형, 대박이야. 뭐? 민철은 어젯밤 확보한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비웃고 있었어. 수영이 메시지를 읽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건 정말 심하다. 완전히 너를 바보로 만들고 있네. 그러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 본격적으로 대응해야겠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봐야겠어. 민철은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집 근처에 괜찮아 보이는 법무법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철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떤 문제이신가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이었어요. 아내의 외도 때문입니다. 민철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어봤습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사진과 메시지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민철이 핸드폰을 보여주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외도 증거네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경제력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니까 상당한 재산이 있을 텐데요. 민철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이혼만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저를 이렇게 우롱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민철을 바라봤어요. 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유진이 없었어요. 또 김민수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랑 싸운 거야? 왜?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해 보이셨어. 그래. 응. 그리고 자꾸 한숨 쉬시고. 민철은 서연을 안아줬어요. 서연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뭐? 만약에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헤어진다고? 이혼? 응. 왜? 무슨 일이야? 민철은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만약의 얘기야. 아빠, 설마 이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가족 깨지면 안 돼. 서연아, 아빠가 참아줘. 엄마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 민철은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날 밤 유진이 돌아온 건 11시였어요. 민철은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친구 만났어. 김민수? 응. 이제 거짓말도 대충 하고 있었어요. 민철은 유진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민철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무너뜨린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민철은 차분히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과 김민수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우롱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파악했거든요.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유진에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서연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민철은 수영을 따로 불러서 상의했어요. 형,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 복수 말이야? 응.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복수. 민철이 노트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일단 목표를 정확히 해야겠어. 목표? 첫째, 유진과 김민수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는 것. 그건 어떻게? 둘째, 처가 식구들이 나를 우롱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민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셋째, 서연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 맞아. 서연이만큼은 지켜야 해.
민철은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정리해야겠어. 어떻게? 우리 집과 적금,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놔야 해. 민철은 변호사에게서 들은 조언을 떠올렸어요. 재산 분할 때 최대한 내가 유리하도록 준비해놔야겠어. 그게 가능해? 응. 유진이가 외도했으니까 과실 비율에서 내가 유리해.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실행할 거야? 설날. 설날? 응.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 그날 모든 걸 정리할 거야. 민철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설날에 처가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동시에 법적 절차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뭐든지 말해. 증거 정리하는 것부터 도와줘. 그날부터 민철과 수영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메시지, 그리고 유진의 거짓말 목록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편 민철은 경제적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직원이 설명해 준 방법은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어요. 민철은 그 방법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집에서도 민철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유진이 모르게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보관해 두고 비상금도 마련했습니다. 며칠 후 민철은 또 다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번에는 상간남 김민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였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증거가 확실하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의 두세 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억 원 정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민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유진과 김민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관계를 즐기고 있었어요. 민철이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좋아. 처가에서는 뭐라고 해? 아무 말 안 하셔. 오히려 빨리 이혼하라고 하시더라.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네. 그러게. 당신 편이야. 민철은 이런 대화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대신 민철은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갔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민철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해. 어디로? 제주도. 며칠? 2박 3일. 민철은 속으로 웃었어요. 친구들과 여행이 아니라 김민수와 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녀와. 정말 괜찮아? 응. 가끔은 쉬어야지. 유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뭘? 민철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유진이 제주도에 가는 동안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유진은 큰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잘 다녀와. 응. 서연이 잘 부탁해. 민철은 유진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정말로 김민수와 함께 가는 건지 말이에요. 1시간 후 수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철아, 확인했어. 공항에서 김민수랑 같이 출발하더라. 고마워,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그 주말 동안 민철은 정말 바빠졌어요.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설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빠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간다고 했어요. 아빠, 요즘 너무 바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응,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엄마도 여행 가시고 아빠도 바쁘시고 우리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 서연의 말에 민철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할게. 무슨 뜻이야? 그냥 아빠 믿고 기다려줘. 일요일 밤 유진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쁘고 친구들은 잘 있었고? 응. 유진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철은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민철은 최종 계획을 점검했어요. 이제 설날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증거, 변호사, 그리고 경제적 준비까지.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민철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부터 민철은 더욱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유진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했고 서영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좋아? 서연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냥 뭔가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곧 생길 거야. 민철의 대답에 서연이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유진도 민철의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래. 응. 뭔가 달라. 별거 아니야. 민철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설날까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날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민철은 수영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형, 모든 준비 끝났어. 정말 할 거야?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민철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정말 후회 없을까? 민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후회? 지금까지 참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럼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형. 민철은 달력을 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설날까지 이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었어요. 유진과 김민수,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분명히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민철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유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민철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겨보니 유진의 표정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첫 번째 신호는 3년 전이었어요. 서연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그때 유진이 갑자기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말했었거든요. 뭘 해보고 싶은데? 당시 민철이 물어보자 유진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 그럼 취미라도 하나 가져볼까? 취미? 요가라든지 독서 모임이라든지. 하지만 유진은 시큰둥했어요. 그런 건 재미없어. 그럼 뭐가 하고 싶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당시에는 그냥 중년의 권태기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20년 가까이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지루할 수도 있다고 이해했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2년 전이었어요. 유진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여보, 성형수술 어떻게 생각해?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성형수술? 왜? 그냥
나이가 드니까 좀 가꾸고 싶어서.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예쁘긴. 거울 봐봐. 완전 아줌마야. 민철은 유진을 바라봤어요. 물론 20대 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성형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은 모를 거야. 여자 마음을. 결국 유진은 성형수술까지는 안 했지만 미용실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옷도 예전보다 화려하게 입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 신호는 1년 전이었어요. 유진이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동창회? 그런 거 있었어? 응. 오랜만에 한다고 연락 왔어. 민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이 돌아온 모습이 이상했어요. 너무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어땠어? 정말 재밌었어. 다들 많이 변했더라. 누구누구 왔는데? 여러 명. 기억 안 날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었어요. 그 후로 유진의 동창회 참석이 부쩍 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곤 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6개월 전이었어요. 유진이 핸드폰을 바꾼 때였습니다. 왜 갑자기 핸드폰을 바꿔? 이것도 오래 썼잖아. 아직 멀쩡한데? 요즘 스마트폰들이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 새 핸드폰을 산 후부터 유진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메시지가 오면 이상하게 웃곤 했어요. 누구랑 연락해? 민철이 물어보면 항상 친구들이라고 대답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5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4개월 전이었어요. 유진이 김민수라는 이름을 처음 언급한 때였습니다. 김 선배님이 재밌는 분이야. 김 선배? 동창회에서 만난 분.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하셨던 분이래. 그때는 단순히 동창 중 한 명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유진이 김민수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김 선배님이 그러시는데 김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처음에는 존경하는 선배 정도로 여겼나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개월 전부터는 김민수와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김 선배님이랑 커피 마시기로 했어. 둘이서? 응. 상담할 게 있어서. 무슨 상담? 그냥 인생 얘기. 민철은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설마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유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고 민철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태도도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2개월 전 처가에 갔을 때 장모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철아, 유진이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야. 여자는 행복해야 해. 그때는 단순히 딸이 밝아져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김민수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1개월 전에는 장인어른도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철아,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게 중요해.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좀 더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미 유진의 외도를 묵인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연의 말이었어요. 한 달 전에 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어떻게?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다른 사람? 예전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더 예뻐지려고 하시고 자주 나가시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낯설어. 서연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민철은 그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모든 신호들이 명확했어요. 유진의 변화, 처가의 태도, 변화, 심지어 서연의 걱정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철은 앨범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대응할 준비도 끝났습니다. 민철은 달력을 봤어요. 내일이 설날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민철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민철은 서연의 방 앞을 지나면서 잠깐 멈춰 섰어요. 딸이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서연에게는 큰 충격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민철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민철은 유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정말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함께 웃고 울고 서연을 키우며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유진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민철을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것은 유진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거예요. 민철은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준비되어 있었고 변호사와의 약속도 잡혀 있었어요. 수영도 내일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이제 정말 실행만 남았습니다. 민철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설날이 밝을 거였어요. 복수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은 차분했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거든요.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서연이 일어나서 민철에게 세배를 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도 복 많이 받아. 민철은 딸을 안아주며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이후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거든요. 엄마는 아직 자고 계시는 것 같아. 처가에는 몇 시에 가? 제사 준비 도와드리러 일찍 가야 해. 유진이 일어난 건 9시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 늦었네. 빨리 준비해야겠다.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민철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 가져가지? 유진이 물어봤어요. 과일이랑 한과 준비해놨어. 제사상에 올릴 거. 고기는 어제 미리 사놨어. 민철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오늘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말이에요. 11시쯤 되자 민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영이었습니다. 민철아, 준비됐어? 응. 모든 준비 끝났어. 정말 할 거야?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알겠어. 내가 2시에 처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고마워, 형. 민철은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 자료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캡처, 변호사 서류, 그리고 비장의 카드까지. 아빠, 뭐 하는 거야? 서연이 민철의 가방을 보며 물어봤어요. 아, 그냥 중요한 서류들. 설날에도 이래?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서연은 더 묻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오가 되자 가족이 모두 차에 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설날 처가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철만은 다른 마음이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 유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민철도 대답했지만 날씨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오늘 계획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가에 도착하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라. 고생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철이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정중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처가의 친척들이었습니다. 큰형님 내외와 작은형님 내외, 그리고 이웃들까지 설날 제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민철이 왔네.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형님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민철은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예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서연이도 많이 컸네. 대학교 몇 학년이지? 3학년이에요. 벌써 취업 준비해야겠네. 친척들이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철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곧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민수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친척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요. 민철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민철이 왔구나. 김민수가 민철을 보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민철은 그 여유로운 표정이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어떻게 여기 계시는지 유진 씨가 초대해 주셨어요. 제사 준비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김민수의 대답에 민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민철은 차분하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1시가 되자 제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장모님과 여자 친척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김민수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정말 친절하시네. 큰형님이 김민수를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김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김민수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요. 민철아, 너도 와서 도와줘. 장인어른이 부르셨지만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민철은 밖으로 나가서 수영에게 전화했어요. 형, 김민수가 여기 와 있어. 정말? 뻔뻔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야. 완전히 가족 취급받고 있어. 그럼 더 확실하게 해줘야겠네. 응. 계획대로 진행하자. 전화를 끊고 민철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상 차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시가 되자 제사가 시작됐어요.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김민수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올해도 조상님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장인어른이 절을 올리시자 모든 사람이 따라서 절했어요. 김민수까지도 말이에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민철은 시계를 봤어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밖에서 가져올 게 있어요. 민철이 일어나자 유진이 물어봤어요. 뭘 가져와? 중요한 거. 민철은 의미심장하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수영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드디어 시작하는 거야?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민철이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모든 증거와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민철아, 정말 후회 없겠어? 없어. 저들이 선택한 길이야.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가자. 고마워, 형. 민철은 수영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도 그 자리에서 웃으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가족 여러분, 민철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사도 끝났으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데? 장인어른이 물어보셨어요. 오늘 모든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민철의 진지한 표정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고 김민수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제 동료입니다. 민철이 수영을 소개했어요. 오늘 중요한 증인 역할을 해주실 분이에요. 증인? 신우이가 의아해했어요. 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들이 있거든요. 민철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이미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고 싶습니다. 민철이 유진과 김민수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유진아, 김민수 씨와 정말 그냥 친구 사이야?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철아, 갑자기 왜 그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대답해줘. 그냥 친구가 맞아? 유진이 김민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김민수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민철이 김민수를 직접 바라봤어요. 네, 물론입니다. 김민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철이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온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민철이 봉투를 여는 소리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어른부터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김민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겁니다. 민철이 봉투에서 법무법인 서류를 꺼냈어요. 공식적이고 무거워 보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와 상간남 김민수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뭐? 장인어른이 놀라서 일어나셨어요.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아, 갑자기 무슨... 조용히 들어보세요, 아버님. 민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법정에서 보자고 하신 말씀 잘 들어뒀습니다. 민철이 김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김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5천만 원, 김민수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철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유진과 김민수가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사진을 보며 술렁였어요. 작은 형님이 고개를 저었고 큰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유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손을 떨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민철이 핸드폰을 꺼내서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유진이와 김민수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입니다. 민철이 화면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민철이한테 들킬 뻔해서 스릴 넘치더라. 온 집안이 숨을 죽였어요. 나도. 그런데 조심해야겠어.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괜찮아. 어차피 곧 이혼할 거니까. 이웃들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우리 편이야. 민철이보다 당신이 낫다고 하시더라. 이 말이 나오자 친척들이 모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장모님이 유진을 노려보셨고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2달 전부터 주고받은 겁니다. 민철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의심하기 훨씬 전부터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큰형님이 김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 씨, 이게 정말입니까? 김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철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셨네요. 20년을 한 가족으로 지냈는데. 민철아. 그리고 김민수 씨. 민철이 김민수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제사상에까지 참여하시는군요. 김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철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민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민철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혼 도장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유진아. 민철이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원하던 대로 해주마. 민철이 이혼 도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너가 뿌린 씨앗은 너가 거둬라. 그 순간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민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20년을 이렇게 배신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인가요? 친척들이 민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정적이면서도 지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철이 말이 맞다. 큰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이건 너무 심해. 사위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작은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민철이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위해 애썼는데. 이웃들도 민철 편에서 웅성거렸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씨. 민철이 김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변호사에게 맡겨뒀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김민수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민철 씨, 저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건 법정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이 김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 씨, 나가주세요. 아버님, 지금 당장 나가세요. 장인어른의 단호한 말에 김민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김민수가 나간 후 장모님이 유진에게 다가가셨어요. 유진아, 너가 너무 잘못했다. 어머니, 우리도 잘못 생각했어. 민철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장인어른도 민철에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민철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하지만 민철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서연아. 민철이 딸을 불렀어요. 서연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갈래? 응.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만 믿을게. 민철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모든 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민철아. 유진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민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습니다. 민철이 수영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철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민철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20년 만에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형, 고마워. 뭘? 친구 일인데. 수영이 민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정말 시원하게 해줬네. 차에 타면서 서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멋있었어. 정말? 응. 아빠가 이렇게 당당한 줄 몰랐어. 민철은 백미러를 통해 처가를 바라봤어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친척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차례였거든요. 서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아빠와 함께라면 뭐든 좋아. 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뒤에 남겨진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하면서 말이에요.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모든 친척과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이 드러났고 유진과 김민수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민철은 서연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철과 서연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침마다 민철이 직접 차려주는 소박한 식사, 저녁에는 함께 보는 드라마. 소소하지만 평온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빠, 오늘 대학교에서 취업 상담 받았어. 서연이 저녁 식탁에서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 괜찮은 회사 몇 군데 추천받았어. 아빠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성적도 좋고. 민철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버텨준 서연이 정말 기특했거든요. 서연아, 그때 아빠와 함께 와줘서 고마웠어. 뭐려? 당연한 거죠.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가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저도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한편 법적 절차는 민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진과의 이혼은 이미 성사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민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했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수 씨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얼마나요? 8천만 원입니다. 처음 요구했던 것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금액이에요. 민철은 만족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을 우롱한 사람들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철과 서연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씨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사실 민철은 가끔 유진의 소식을 들었어요. 김민수와의 관계도 끝났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가에서도 크게 실망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군요. 가끔 엄마가 그립긴 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빠와 함께 사는 지금이 더 좋아요. 민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철아, 돌아보니 수영이 가족들과 함께 오고 있었어요. 형, 안녕하세요. 서연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삼촌. 수영의 부인과 아이들도 인사했어요.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어때? 수영이 민철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좋아. 정말 좋아. 민철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그때 결정 잘한 것 같아. 지금이 훨씬 행복해 보여. 맞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최선의 선택이었어. 서연이도 많이 밝아졌네. 응,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혹시 유진이 소식 들었어?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끔. 근데 이제 상관없어. 김민수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 회사에서도 잘렸고 소송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대. 자업자득이지.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가는 어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몇 번 연락 오셨어.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 잘못 판단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냥 이해한다고 했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민철은 정말로 마음이 편해진 상태였어요.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민철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저녁 뭐 먹을까요? 너가 먹고 싶은 거. 그럼 아빠 손으로 만든 김치찌개. 알았어. 민철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숙제를 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다. 서연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아빠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 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서연의 말에 민철이 웃었어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 언젠가는 하실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은 서연이랑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민철은 베란다에서 밤 공기를 마셨어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민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철아, 나야.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나 묻고 싶어서. 안부? 서연이는 잘 있지? 잘 있어. 너도 잘 지내고 있어? 응.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민철아, 정말 미안해. 이미 끝난 일이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민철은 유진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서로 자신의 길을 가자. 그래도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알았어. 그럼 잘 지내. 너도. 전화를 끊고 나서 민철은 별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정말 평온했습니다. 그 다음 주 민철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부장님.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책임감과 함께 더 많은 급여도 따라왔어요. 서연의 학비와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아빠. 서연이 뛰어와서 민철을 안아줬어요. 이제 정말 안정적이네요. 그러게. 우리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철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승진했다. 서연이가 정말 기뻐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준 딸이 고맙다. 앞으로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몇 주 후 서연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민철이 딸을 안아주며 눈물이 났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딸이 대견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아빠 모실게요. 그런 걱정 말고 너의 인생 열심히 살아. 아빠 덕분에 이만큼 컸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주말 이웃들이 민철 부녀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 더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뭔가 평온해 보이세요. 정말 그랬어요. 민철은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철과 서연은 다시 그 공원을 걸었어요. 아빠,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당당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서연의 말에 민철이 웃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 아빠가 보여준 게 있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민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벚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철은 생각했어요. 배신은 무너지고 진심은 남는다. 정말 그랬어요. 거짓된 관계는 모두 사라지고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았습니다. 딸과의 끈끈한 유대, 진정한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까지. 민철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걸어갈 생각이었거든요. 서연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그렇게 민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고 또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배신과 거짓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민철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과 믿음을 배신당했을 때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철처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맞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